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늘 좀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야기 함께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우리 댓글들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제가 라이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처음에 의구심을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뭔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거나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라이브를 통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뵈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컨택들을 좀 늘려가는, 우리 소통들을 좀 늘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라이브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두 좀 짧게 하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상황이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불안해 하시고 시장이 뭔가 대세 상승장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을 또 호소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오늘은 좀 전략적인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평소와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시장의 상황은 좀 정확하게 짚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비트코인 매도와 지금 순유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가격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언제 반등할 것인가?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이슈는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네,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자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네,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한 자산들이 급락을 한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비트코인 안전자산이라고 해놓고 대체자산인데 왜 떨어지나요? 네, 아직까지는 모든 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지금은 굉장히 좀 수축을 했지만 향후에는 어차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 왜 갑자기 달러가 상승해서 뭐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았나요?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인가요?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하면은 많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까요? 우선은 달러부터 쟁여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달러가 상승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 불확실성들을 해소하고 소화를 시켜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의 문제이고 결국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이슈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어제 파월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 데이터가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 2%의 물가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확신을 얻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자, 이 얘기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지수 한번 딱 살펴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소화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반복될 때 이게 계속해서 시장에 타격을 갖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시장이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매입의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소리 제가 좀 더 키웠습니다. 자, 우리 또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요. 저희가 댓글 잘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은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좀 중요하게 보실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채권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갔고 지금 원유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다시 솟아오를 수 있다. 이런 어떤 위기감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드와치에서 어떤 통계들을 보면은 7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그리고 9월에는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이 지배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희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무조건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다. 반드시 간다. 자, 요것도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는요, 많은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ETF가 3월 중순에 아주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이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창 때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축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가격이 하락하는 첫 번째 요인들이 뭘까요? 네, 바로 이 ETF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순유출들도 늘어나고 어제도 순유출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GBTC 물량은 더 많이 매도가 되고 블랙락의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자, 이런 움직임인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끝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ETF에 들어오게 될 자금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라이브에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중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더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요, 또 계속해서 인사 나누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댓글로도 인사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간들에서 지금 이 3월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월가의 실사가 끝났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이 기관들은 이 시장에 빨리 진입을 하고 싶은데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장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기관들의 유입 물량들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즉,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ETF는 절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 장기적인 이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뭐 일각에서는 중국 자본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적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큰 자본이 들어오기에는 제한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과연 그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주체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는요, 첫 번째로 이제 기관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바로 이 온체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 온체인 고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력들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고래들의 물량들도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ETF 수요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요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을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구간들이 기회가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 중에서도 어떤 고래들이 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집단이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큰 요 빨간색 보이시죠? 요 고래들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은 지금 조금 이 색깔이 조금은 희석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매집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고래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매집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든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 여기서 시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장기 보유 물량들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이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 물량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단기 보유 물량들이 들어와야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단기 보유 물량들이 지금 속 시원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시장에서 매입 타이밍을 잡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전략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저희 채널 댓글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뭐 출연하는 영상들의 댓글을 봐도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불안감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뭔가 시장이 좀 잘못될 것 같아. 이번에 왠지 대세 상승장이 끝날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지금 반감기가 아직까지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텀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약간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타이밍이 온체인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지금 최근의 추세들을 보면은 이게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이슈들 때문에 약간은 더 지연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해서 또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변화를 잘 활용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우리 지금, 네, 댓글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우리 또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가격이, 뜨겁게 오를 때는 이 환희에 찬 모습들이 있을 때, 요 구간들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왔죠? 네, 바로 이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환희에 찬 구간은 절대로 매집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탈출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았던 요 구간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요 때는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것이 우리의 피일지라도 결국은 지금 굉장히 많은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구간들이 바로 굉장히 매입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해서 이걸 지금 매입을 하셔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을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투자에 대한 또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의 3대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잘하셔도 우리가 이 비트코인 투자에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종목 선정, 두 번째는 마켓 타이밍, 세 번째는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인데요. 요 부분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좀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이 전략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은 좀 핵심적인 키포인트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지금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반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시황 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영상 짧게만 보고 다시 핵심적인 이야기들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자, 영상 짧게 저희가 잘 내보냈습니다. 자, 우리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3대 요소 중에서 종목 선정과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초보 투자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하신 투자자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종목에 많이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은 좀 초기 투자자들, 즉 투자의 경험이 조금 적으신 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여쭤보는 이 마켓 타이밍을 여쭤보는 분들은 이 종목 선정보다는 조금 더 고단수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자산 배분. 자, 그럼 다 좋은데 이거 한 1억 넣으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물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고단수의 투자자로 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의 시기가 좀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중요하게 보는 어떤 포인트들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지금 시점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입니다. 자, 이게 왜 비트코인이냐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을 해 보시죠.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달러를 왜 확보해야 되느냐?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는 달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달러를 확보하려고 봤더니 야, 돈이 다 자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도.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도해야 되는데 어떤 물량부터 매도할까요? 비트코인이 있고 알트코인이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거를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알트코인부터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먼저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더 가격 방어를 잘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돈이 들어올 때도 알트코인으로 먼저 들어오나요? 네, 그 부분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볼 수가 있죠. 더 안전한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먼저 돈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는 것도 비트코인이 먼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거를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비트코인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알트코인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별 기준을 가져가야 될까요? 종목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러티브입니다. 결국은 이 시장에서 현재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다? 이번 대세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코인들에 너무 많이 좀 집착을 하시는, 뭐 집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너무 많이 거기에 좀 사랑을 좀 쏟으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새로운 어떤 코인들을 갖다가 선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요건 좀 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알트코인 목록을 막 말씀드리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스터디에서 저희 스터디 멤버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준 코인들을 갖다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밴드방에다가 공유를 해주신 것들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면 되느냐 하면은 생태계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성향이냐 공격적인 성향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 성향에 대해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적합한 코인들을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이 생태계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이 시장의 어떤 내러티브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가.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정은 그 기준들을 가지고 가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좋고요. 저희 스터디를 이제 수강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에서도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타이밍이 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함부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전달 드리도록 최선을 또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매입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됩니까? 너무 빠진 것 아닙니까? 더 빠질 것 같은데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기본적으로 DCA 투자 전략을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이 최고점 대비 많이 내렸잖아요. 이미 10%, 20% 내린 상황이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지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DCA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주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쪼개서 매입하면은 지금보다 내려가더라도 그 구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DCA 전략이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DCA를 통해서, 만약에 DCA를 시작하면은 1년에서 1년 반, 이번 대세 상승량까지 쭉 모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물량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DCA 투자 전략만 하려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 더 딥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거죠. 그럼 이 바이 더 딥이란 건 뭐냐? 가장 저가로 간 구간에서 가장 낮은 구간으로 갔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물량들을 더 많이 투입하는 전략들을 함께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확인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SOPR 지표라든지 아니면 MVRV의 30일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가장 저평가된 구간들을 비교적 저평가된 구간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뭐 스터디에서는 지표들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평가 구간을 이제 찾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가장 바닥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저평가 구간을 찾는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바닥에 가까운 구간들에서 꾸준히 모아나가겠다. 이런 전략들이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겁니다. 저 알트코인은 언제 사야 됩니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시경제 악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지금은 매입 타이밍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입 타이밍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알트코인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차트에서 한번 쭉 그어보셔도 비트코인이 16% 빠질 때 알트코인 토탈3 시가총액이 29%가 딱 빠지더라고요. 거의 2배 가까이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는 자본이 단기적으로 유입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알트코인은 관망하면서 더 크게 떨어지는 구간을 찾아서 바이 더 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 보셔야 되고요. 결국은 핵심은 뭘까요? 비트코인이 언제 반등하는가? 자, 그 구간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고 만약에 갑자기 알트코인이 폭등을 하더라도 가짜 반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느냐? 비트코인 대세장에서 알트코인 대세장으로 넘어가는 구간들이 결국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거는 결국은 더 좋은, 더 싼, 더 저평가된 자산들, 그리고 더 돈이 되는 자산들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잘 고려하시면은 정확한 타이밍들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요, 제가 유튜브 그리고 스터디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거품이 되는 구간들, 그리고 매입해야 되는 구간들, 뭐 매도 매입 구간들을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 지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선물 미결제 약정과 그리고 펀딩 레이트와 CVD 같은 것들을 같이 중첩해서 살펴보면은 어떤 구간을 찾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반등 구간이 나타날 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구간들 어떻게 찾는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을 활용해가지고 알트코인의 매입과 매도 타이밍을 비교적 완전히 똑같이 잡을 수 없지만 비교적 낮은 구간들과 높은 구간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조금 떨어지니까 막 10%, 20% 빠지니까 그때 이제 팔아야 됩니까?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단기 매매자들은 빠르게 대응을 할 때, 그때는 매도를 하는 거지만 이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면 시드가 조금씩 10%, 20%씩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구독자님들의 멘탈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증거도 뒤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량들을 나눠서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장기 보유 물량을 한 40% 비트코인 보유하시고 대세 상승장 종료 시 매도 물량도 한 40% 보유하시고 사고 팔고 물량은 대략 한 20% 정도에서 활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대세 상승장이 끝나는 구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다 이제 탈출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탈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기회가 될 때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와 가격 현황들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지금 이 가격대가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그 다른 장표에서도 좀 보여드렸지만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가 다행히 계속해서 관망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일정 부분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의 어떤 시선의 차이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모든 고래들이 다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물량들을 매입하는 고래들도 온체인 지표상에서 뭐 루곤체인 같은 곳에서 공유를 해주는데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파란색 여기 보시면 all orders라고 되어 있죠. 다 대부분은 매도하는 물량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언제 반등하는지 이 터닝 포인트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VD에서 파이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 바로 상단에는 매도벽이 거의 없죠. 그리고 하단에는 60K, 상단에 61K부터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세가 더 공격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이것들을 받치기 위해서 이 매수벽을 갖다가 급하게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수와 매도의 어떤 치열한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캡처한 당시 오늘 아침에 캡처했는데요. 63.8K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 구간들을 지켜내고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방어하지 못하면은 이제 좀 많은 어떤 하락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정학적인 이슈이고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더 확전 양상이 더 심해진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둘 다 서로 보복할 거야.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더 만약에 전면전 양상으로 가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산시장은 사실은 버텨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지금 유동성이 더 확보되는 어떤 달러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 구간에 와 있는데 다행히 이 구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0.8에서 64.4K 이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일단 어떤 진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4.4K를 뚫고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구간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68.8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뭐 돌발 이슈들 큰 호재가 갑자기 터져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온체인상의 어떤 매물대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60.8K 요 구간, 지금 60K 상간을 지금 하회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58.7K 요 구간이 단기 보유자들, 즉 쇼텀 홀더들의 비용 기반입니다.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죠. 그러니까 이때가 평균 단가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이 이 평균 단가가 뚫리면은 그때부터는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지금은 조금 더 진중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58.7K까지 뚫려서 내려간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구간은 뭐냐? 바로 이 ETF의 평균 단가입니다. 53.6K입니다. 이 구간들에서 이 블랙락을 필두로 한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진지하게 더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정황들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 구간까지 갔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매물대 구간 보시면은 가격 요 구간에 와 있는데 사실 62K 여기는 굉장히 좀 얕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구간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에서 62.7K 정도까지는 사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안 가게 여기를 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2.8을 좀 잘 지켜내야 되는 구간이 단기적인 미션이고요. 이거는 URPD라고 하는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가격 상단의 매물대가 더 두껍죠. 굉장히 많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 가격대 요 상단으로 해서 더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스탠스들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우리 멤버님들께 또 굉장히 또 멘탈을 또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과거의 패턴에서 뭔가 너무 많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블랙스완들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바로 지난 대세장 때, 요 단감기 오기 전에 요 구간들 한번 보시죠. 이때 25%, 뭐 32%, 60% 이건 코로나입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건가 없었다는 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을 갖다가 먼 거리에서 봤더니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막 너무나 괴로워하고 이게 시장이 무너질 것 같아 라고 했던 구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요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죠?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구간들이 어떤 구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어떤 하락들이 마치 시장이 완전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지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고래들의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언제 진입을 해야 될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뜨겁다 그러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정석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어제 스터디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던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언젠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때가 금리를 인하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가격이 쏘고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외로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역에서 리밸런싱을 하고 뭔가 어떤 과도기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들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이 구간들, 이 위험한 거 다 지나고 여기서 사더라도 우리가 반감기가 지났을 때 500% 이상의 수익이 났는데, 만약에 정말 딥 구간 바로 제일 하단에서 샀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은 무려 16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고점도 아닌 너무 저점도 아닌 이 중간 정도 지점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어도 우리가 이 대세 상승장이 끝날 때는 충분히 큰 어떤 수익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잡아나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우리가 구체적인 매입 타이밍, 매도 타이밍, 종목 선정에 대한 전략들도요, 저희 5월반 스터디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홍보를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좀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희 2월 반에서 정말 많은 멤버님들이 재수강을 하시고, 재수강,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수강을 연장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과정이 많이 좀 검증이 된 과정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은 저희 대세 상승장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략들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고기 잡는 법을 다 배우셔가지고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모두 다 큰 부를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중요한 순간마다 저희가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스터디가 아니라 이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댓글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미모님, 네, 엄기심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네, 이광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님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를 이룹시다. 상상한 대로님, 우리 모두 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반드시 부를 이루고 탈출해야 됩니다. 네, 하승진님, 네, 마티넥스님, 감사합니다. 혜진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다음에 뵐 때는 더 또 보강된 내용으로 정말 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라이브로 하니까, 제가 원래 또 라이브 체질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 뻔뻔하긴 한데 라이브를 좀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뵙고 싶어도 좀 못 뵀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더 좀 자주 뵈면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 인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우리 또 댓글들 보면서 너무 힘이 되는 댓글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또 채널이 얘기 이제 요것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컨텐츠들을 통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각종 어떤 특정한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드리고, 온체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